당신은 이미 세계 곳곳의 가난 혼란 혹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익숙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인도에 가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가장 신성하다고 불리지만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낙인 찍힌 곳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는 소들이 여왕처럼 당당히 거닐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그들이 남긴 배설물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겐지스 강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강으로 숭배받지만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강 중 하나로 유골과 동물 사체 그리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수도승들은 시신의 재 속에서 명상을 하고 심지어 신에게 더 가까워진다며 인육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악몽 같다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세요.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인도는 귀여운 여행지가 아니며 멋진 체크인 장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도는 혼돈과 기이함이 일상처럼 뒤섞여 있는 생존의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임과 동시에 누구든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것들을 품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탐험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종을 켜두세요. 그러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충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혼란이 사고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혼돈 그 자체가 곧 질서입니다.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된 것입니다. 거리, 모두가 뒤엉키는 곳, 델리, 뭄바이, 콜카타의 대형 교차로에 서게 된다면 눈앞의 광경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3륜차소가 끄는 수레, 인력거, 심지어 코끼리와 낙타까지 모든 것이 한 차선에 몰려들어 규칙도 우선순위도 없이 뒤엉킵니다. 교통경찰은 사실상 무력합니다. 이곳의 유일한 원칙은 단 하나, 더 크게 소리치는 자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경적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위험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로 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운전자는 하루에 150번 이상 경적을 울립니다. 즉, 단지 5분만 교차로에 서 있어도 마치 쇳소리로 가득한 금속 교향곡, 오케스트라에 갇혀 고문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차 지붕 위의 VIP 좌석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과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차 지붕 위로 올라가고 문에 매달리고 심지어 두 객차를 잇는 철봉 위에 걸터앉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차 지붕을 무료 VIP 좌석처럼 여기며 감전이나 선로로 추락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영상들이 퍼져 있습니다. 기차가 전선을 스치며 지나갈 때 지붕에 앉은 사람들은 고압선을 피하려고 몸을 납작 엎드려야만 합니다.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말하는 위험과 함께 살아간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통, 삼켜진 법칙 빨간 신호등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에서 빨간불은 명령이 아니라 단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리저리 비집고 자동차는 서로 밀어붙이며 보행자는 언제든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당신은 5마리의 소를 이끌고 고속도로를 건너는 노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차들이 폭포처럼 몰려드는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라면 이는 재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단지 평범한 하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혼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도로가 이미 교통악몽이라면 길거리 음식은 당신의 목숨을 건 도박판입니다. 이곳에서 매끼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 체험입니다. 강렬한 향신료, 그 속에 섞인 세균 향신료, 카레 사모사 차파티 마살라. 듣기에는 향긋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매년 6억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음식 관련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주요 원인은 바로 이 길거리 음식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리사가 귀를 긁거나 엉덩이를 긁은 후 손을 그대로 카레 냄비에 담급니다. 수프 위에서는 파리가 윙윙거리고 쥐는 마치 귀빈처럼 방문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행자에게는 위장이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광경입니다. 손으로 먹기, 예술일까 악몽일까? 인도인들은 손으로 먹는 것을 예술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손을 칼, 포크, 숟가락 대신 사용하며 손이 음식에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듣기에는 낭만적이지만 현실은 그 손이 비누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식당에는 수도꼭지조차 없고 살균 비누는 더더욱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땀을 훔친 손으로 다시 밥을 집고 카레를 찍습니다. 당신은 파리먼지 그리고 쥐의 무료 리뷰가 포함된 풀옵션 카레를 먹을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빈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과 같은 위의 모험인도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은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곧장 병원행 티켓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농담처럼 말합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세균에도 면역이 된다고요. 화장실과 식당, 완벽한 콤보. 특히 많은 길거리 식당은 공중 화장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바닥에 파놓은 구멍일 뿐 손 씻는 물도 세척도 없습니다. 악취는 카레 향과 향신료 냄새와 뒤섞여 오직 인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점적인 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인도 길거리 음식을 도전하고 살아남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생존의 전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겐지스강, 인도의 상징. 힌두교인들에게 이 강은 모든 죄를 씻어주는 성스러운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겐지스강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입니다. 10억 명이 넘는 힌두 신자들에게 겐지스강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신성한 어머니이자 죄를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주는 존재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강물에 몸을 담그며 기도하고 영혼을 정화한다는 믿음으로 강물을 직접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몸을 담그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유골을 가져와 강에 뿌리며 영혼이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말 여기가 인도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겐지스강이 거대한 노천 공동묘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화장되지 않은 시신들이 강물에 떠다니고 동물 사체가 둥둥 흘러가며 수백만 톤의 쓰레기 화학물질 산업폐수가 그대로 강에 쏟아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11억 리터가 넘는 정화되지 않는 오수가 겐지스강에 흘러듭니다. 결국 이 강은 기도의 장소이자 동시에 거대한 영적 쓰레기장인 셈입니다.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겐지스강에 사람의 시신을 먹는 거대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돕니다. 그 물고기들은 원치 않는 청소부가 된 셈이죠. 어떤 여행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겐지스강은 석양 속에 빛나며 황홀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시체 냄새와 쓰레기 악취가 뒤섞여 끔찍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낭만을 풍긴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인들은 겐지스강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깨끗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오염은 물리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며 강의 영혼은 여전히 순수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대표적 역설입니다. 신앙은 과학적 진실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먹는 음식이 이 강물로 조리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댓글에 yes, 그냥 영상으로만 충분하다면 no 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나라에서 동물은 단순히 반려동물이나 식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동물이 신격화되며 때로는 인간이 그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소, 거리의 여왕, 인도에서 소는 신성한 어머니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도살되지 않고 도시 한복판을 여왕처럼 자유롭게 거닙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도 한 마리 소가 태연히 길을 건너면 모든 차량이 멈춰서서 길을 내줍니다. 소는 볏짚에서 쓰레기 심지어 비닐봉지까지 무엇이든 먹습니다. 그 결과 거리는 언제나 신선한 소똥으로 장식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주에서는 소를 죽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에는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쥐, 신전 속의 털복숭이 신. 다른 나라에서는 쥐가 박멸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쥐에게도 신전이 있습니다. 카르니 마타 사원에는 수천 마리의 쥐가 길러지며 우유와 과자가 제공됩니다. 순례자들은 쥐가 남긴 음식을 먹으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만약 쥐가 당신 발밑을 가로질러 지나간다면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그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겨집니다. 원숭이, 공인 도둑들, 원숭이 역시 신성한 동물로 존중받으며 신 하누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한 존재는 아닙니다. 많은 도시에서 원숭이는 음식을 빼앗고 선글라스를 낚아채며 심지어 관광객의 가방을 대낮에 털어갑니다. 인터넷에는 원숭이가 콜라 뚜껑을 열어 벌컥벌컥 마신 뒤 도망가는 영상도 떠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약 당신이 저항한다면 원숭이 때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신성한 존재를 모독했다는 것이죠. 인도에는 신성한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경외하면서도 몸서리치는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종교적 믿음은 때로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으로 바뀌며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쿰브멜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제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의 행사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강가에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밀치고 몰려들며 탁하고 오염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단지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 중 하나에서 목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축제 이후 전염병 설사 그리고 군중 압사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에게는 그 대가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타입 3. 소름 끼치는 관통의식 인도 남부와 타밀 공동체에서는 매년 무르간 신에게 바치는 타입 3 축제가 열립니다. 신도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 갈고리를 뺨혀 가슴 등으로 관통시키고 몸에 무거운 물건을 매답니다. 피가 흐르고 피부가 찢어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환희가지가 가득합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끔찍한 고통처럼 보일지 몰라도 신도들에게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통해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바라나시, 삶과 죽음의 도시, 세상 어디에서도 바라나시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 겐지스강 강변에서는 공개적인 화장이 밤낮 없이 이어집니다. 도시는 거대한 노천 연간실처럼 변합니다.
시신은 대나무 들것에 실려와 주황색 천으로 감싸진 채 장작 더미 위에 올려져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화장됩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옆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관광객은 사진을 찍으며 주민들은 같은 강물에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강 속의 거대한 물고기가 화장터에서 남은 잔해를 청소한다는 소문까지 떠돕니다. 겉으로 보면 공포영화 같지만 인도인들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입니다. 만약 바라나시의 공개 화장식이나 타이프 3의 관통의식을 보고 충격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인도에는 그보다 훨씬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고리, 인육을 먹는 수행자들, 겐지스강 강변 연기와 유골이 가득한 화장터 한가운데 아고리라 불리는 특별한 수행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끗함과 더러움, 신성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재 위에 앉아 명상하며 그 재를 온몸에 바르며 일종의 성스러운 의복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두개골을 컵 삼아 물을 마시고 어떤 의식에서는 시체의 살을 먹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궁극의 공포를 넘어 깨달음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아고리를 실제로 본 여행자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로 뒤덮인 창백한 얼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 그리고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 죽음의 냄새.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광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고리의 철학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신성합니다. 심지어 죽은 피 그리고 인간의 시체조차도 말입니다. 아고리가 영혼의 어두운 심연을 마주하는 존재라면 센티넬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안다만 제도의 북센티넬 섬에는 수천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도 전기도 빵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 시도는 피로 끝났습니다. 2006년 2명의 어부가 섬 근처 바다로 들어갔다가 즉시 살해에 당했습니다. 2018년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래사장에 발을 딛자마자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절대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족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독감조차도 항체가 없는 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전 세계의 경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의 무한한 창의력일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인도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기묘한 방식들을 발명해냅니다. 어떤 것은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소름이 끼치게 만듭니다. 먼저 결혼 탐정. 여전히 전체 결혼의 80% 이상이 중매혼인 나라에서 탄생한 특별한 직업입니다. 연애와 교제가 결혼의 전제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인도에서는 많은 가정이 전문 탐정을 고용해 예비 신랑 신부를 조사합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뒤지고 이웃에게 묻고 심지어 과거 연인까지 추적합니다. 모두 결혼식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혼이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그것이 기밀 파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길거리 의사. 여행자들이 절대 잊지 못할 광경입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몇 가지 조악한 도구, 즉 면도날 쇠막대 기름병을 두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는 뼈를 맞추고 관절을 꺾으며 귀지를 파내거나 굳은 살을 긁어냅니다. 물론 면허도 안전장비도 의학 자격증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저렴하고 빠르며 나름대로 효과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술은 또 다른 역설을 보여줍니다. 방갈로르나 하이데라바드에서는 8살 아이들이 이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구글 엔지니어를 꿈꿉니다.
그러나 어떤 외딴 마을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이 단 한 대의 낡은 휴대폰을 돌려가며 사용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가 펼쳐지고 다른 쪽에서는 석유 램프 메마른 우물, 그리고 전기조차 없는 긴 밤이 이어집니다. 인도에서는 단 한 번의 야간 열차 여행만으로 원시 세계에서 디지털 미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발전 속에 숨겨진 거대한 모순의 그림을 정면으로 바라볼 차례입니다. 인도 인구의 약 65%, 즉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농촌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가난과 낙후가 가정을 옥죄는 혹독한 세계입니다. 소득 비하르나 우타르프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주에서는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이 겨우 10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입니다. 깨끗한 물, 인도인 중 억육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가정은 녹슨 통에 빗물을 받아두고 그것조차도 먼저 소에게 먹인 뒤 남은 것을 사람이 마십니다. 교육 많은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받으며 칠판 하나가 교실 전체의 유일한 교구입니다. 농촌 지역 여아의 약 23%는 사춘기에 접어들면 학교를 그만둡니다. 단지 학교에 여학생 전용 화장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농촌의 5식구가 하루에 2달러에서 3달러 정도로 살아갑니다. 주식은 값싼 쌀, 렌틸콩, 그리고 채소입니다. 고기는 사치품이고 우유는 오히려 소를 위해 남겨둡니다. 반대로 뭄바이, 델리, 방갈로르 같은 대도시로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현대 인도의 중심지로 기술과 부유함, 그리고 사치가 넘쳐 흐릅니다. 소득 방갈로르의 IT 엔지니어는 월 1,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소득의 10배에서 20배에 해당합니다. 주거비 작은 아파트 월세만 해도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유럽의 많은 도시와 맞먹습니다. 식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를 하면 30달러에서 50달러가 들 수 있는데 이는 농촌 가정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인도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극단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와 빈곤 현대화, 전통 청결과 더러움 신성함과 섬뜩함이 모두 뒤섞여 공존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논리로는 왜 사람들이 오염된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쥐를 숭배하며 쇠바늘을 몸에 꿰뚫는 행위를 구원이라 믿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오직 느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열린 두 눈으로 심장으로, 그리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을 맞이할 용기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는 여행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험장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시험을 끝내 살아남는다면 결코 예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2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비밀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관습, 사회적 위기, 그리고 주류 언론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들까지. 제 말을 믿으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거나 최소한 당신에게 진짜 인도를 보여주었다고 느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도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고의 댓글을 골라 2부 영상에 고정할 예정입니다. 인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그러나 동시에 가장 기묘하고 이해하기 힘든 땅, 그리고 우리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